오빠, 이번 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수요일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5.8% 빠졌어. 삼성전자 마이너스 7.8%, 하이닉스 마이너스 9.7%. 근데 목요일엔 갑자기 플러스 6% 튀고 하이닉스는 하루에 12%가 올랐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해.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이번 주는 삼전닉스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이벤트가 있잖아.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리뷰하고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볼 거야.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다음 주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귀 활짝 열고 집중해서 들을게. 먼저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이슈를 분석해 볼 거야. 지난주엔 이 시리즈의 모든 등장인물이 한 무대에 다 나왔어. 첫째는 수요일 폭락의 범인인 금리야. 미국 장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는데 이게 AI 관련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거야. 맞아. 금리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했잖아. 근데 금리가 은행 금리가 아니라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하던데. 미국 국채 금리도 영향이 있는 거야? 응, 맞아. 자세한 건 이따 설명할게. 둘째는 목요일 반등의 주인공인 삼전닉스. SK하이닉스가 40조 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서 태우겠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110조 주주환원을 예고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거야. 그리고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인 최종 보스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D-3이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성적표가 나와. 이 성적표가 나오는 날 정확히 뭘 봐야 하는지 적어볼 거야. 좋아. 종이 준비 완료. 자,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지난 수요일의 범인인 금리야. 어려운 말 다 빼고 하나만 기억해. 금리는 모든 자산의 중력이야. 끝까지 잘 들어봐. 이게 왜 AI 기업에 큰 문제가 되는지 알려줄게. 오케이. 알겠어. 미국 10년물 국채라는 게 있어. 미국 정부한테 10년간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떼일 걱정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적금 금리야. 근데 지금 연 4.7%대까지 올라왔어. 근데 금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 네 가지가 겹쳤어. 쉽게 갈게. 첫째, 미국이 빚이 너무 많아. 나라 빚이 40조 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인데 이란 전쟁으로 군사비까지 늘고 있어. 빚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땐 이자를 더 받잖아. 국가도 똑같아. 둘째, 올해 빌려주는 값이 비싸졌어. 10년, 30년씩 묶어두는 돈엔 웃돈이 붙는데 이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 불확실성이 커지니 그 웃돈이 급등한 거야. 미국 30년물은 5.3%대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10년물도 30년 만에 최고치야. 셋째, 이게 제일 아이러니한데 AI가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어. AI가? 어떻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지을 돈을 마련하려고 초대형 회사채를 쏟아내고 있거든. 채권 시장에 물량이 넘치면 채권값이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 그런데 그렇게 오른 금리가 다시 AI 주식의 몸값을 깎아내려. 회사채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엔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미래의 이익을 깎아내리는 거니까 AI 투자가 클수록 AI 주식을 깎아내리는 피드백 루프. 이게 이번 주 폭락의 숨은 구조야. 그럼 이 금리 어디까지 가면 진짜 위험한 거야? 한 증권사가 기준선을 내놨어.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5.0에서 5.3%일 경우 AI 버블 붕괴 여부를 가늠할 경계선이라고. 지금은 4.7%대니까 경계선 아래야.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 투자가 멈출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 단 5%라는 숫자를 다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지. 수요일에 주가가 마이너스 5.8% 폭락한 것은 그 경계선에 다가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준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수요일 폭락의 밤 반전이 나왔어. SK하이닉스가 장 끝나고 공시를 냈지.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하겠다고 말이야. 규모가 40조 원이고 다음날 하이닉스는 12% 넘게 올랐고 코스피도 6% 가까이 반등했어. 금요일엔 삼성전자도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내놓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 거론되는 숫자가 110조 원이야. 자사주 소각이 뭔데 그렇게 난리야? 피자로 설명할게. 회사가 피자 한 판이고 주식은 그 조각이야.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시장에서 조각을 사들여서 태워버리는 것을 말해. 조각 수가 줄어드니까 남은 조각 하나하나가 커져. 내 지분이 가만히 있어도 두꺼워지는 거지. 근데 왜 하필 지금 해?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 첫째, 우리 주식 지금 싸다는 회사의 선언이야. 그 회사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건 그 회사 자신이잖아. 그 회사가 자기 돈 40조를 자기 주식에 쓴다는 건 경영진이 보는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가 크다는 신호로 읽혀. 둘째, 금리 시대의 방어 논리야. 아까 안전한 적금이 4.7%면 주식은 더 증명해야 한다고 했지?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은 회사가 우리도 현금으로 돌려줄게라고 답하는 방식이야. 중력이 센 시대의 주식이 채권과 경쟁하는 무기지. 셋째, 궁금증 하나가 풀렸어. 하이닉스 곳간에 현금이 88조나 쌓였다고 했잖아. 다들 저 돈 어디 쓸까 했는데 그 답의 일부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야? 사실 자사주는 진통제이지 치료제가 아니야. 회사가 아무리 조각을 태워도 메모리가 얼마나 팔리고 얼마에 팔리느냐는 업황이 꺾이면 피자 자체가 작아져. 그리고 그 업황의 다음 판결이 바로 수요일 새벽에 판결이 나온다는 거지? 맞아.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언급했던 최종 보스가 나와. 이제 최종 보스.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 엔비디아 성적표가 나와. 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엔비디아 매출의 약 90%가 데이터 센터의 AI 칩이고 그 칩엔 하이닉스와 삼성의 HBM이 공급되기 때문이지. 엔비디아의 성적표가 곧 HBM 주문서의 미래야. 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 시리즈에서 배운 걸 총동원해야 해. 일단 잘 나온다는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어. 이 회사는 몇 년째 매 분기 예상을 넘겨왔어. 그래서 시장의 채점 기준은 예상을 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어떤 말과 함께 넘느냐야. 지난달 하이닉스 실적 기억나지?
역대 최대였는데 기대치를 살짝 밑돌아서 마이너스 9.6%였던 거 말이야. 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해? 첫째, 데이터 센터 성장의 기울기야. 매출이 늘어도 늘어나는 속도가 둔해지면 시장은 정점으로 읽어. 반대로 재가속이면 AI 사이클 연장 전이라고 볼 거고. 둘째, 다음 분기 가이던스야. 지금 엔비디아는 주력 칩을 블랙웰에서 차세대 베라 루빈으로 갈아타는 전환기야. 전환기엔 가이던스가 출렁이기 쉬워. 숫자가 애매하면 전환 탓인지 수요 탓인지 여부가 논쟁이 될 거야. 그리고 셋째, 우리의 재판인 HBM 발언이야. 7월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제품의 HBM 사양 하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로 하이닉스가 흔들렸잖아. 이번 콜에서 HBM 조달, 사양, 메모리 가격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해. 메모리 비싸서 줄일래인지 비싸도 없어서 못 사인지 말이야. 이게 한국 반도체엔 실적 숫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넷째, 금리 전망과 합산한 채점이야. 10년물이 4.7%대에 있는 지금 같은 성적도 금리가 낮을 때보다 박하게 채점될 수밖에 없어. 발표 전날 밤 미국 국채금리가 5%에 붙어 있느냐, 4.5%로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실적에 대해서도 주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럼 나는 화요일 밤에 뭘 해야 해? 지난번 그 종이 한 장의 엔비디아 버전이야. 내 갈래로 적으면 돼. 첫째 시나리오는 성적 좋음 플러스 HBM 발언 안심인 경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성적 좋음 플러스 HBM 발언 애매한 경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성적 실망 플러스 HBM 발언은 안심인 경우. 네 번째 시나리오는 둘 다 실망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적고 어떻게 대응할지 각자의 비중과 사정에 맞게 적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은 발표 직후 시간에 반응으로 채점하지 마. 메타가 시간에 마이너스 11% 갔다가 금요일에 플러스 3%로 마감한 거 봤잖아. 첫 반응은 성적이 아니라 포지션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번엔 진짜 시험 전날 밤 같네. 이 날을 보려고 그동안 공부해왔잖아. 준비된 사람한테 이벤트는 공포가 아니라 정보야. 수요일 새벽에 발표 이후 빈칸을 같이 채워보자. 응. 수요일에 만나.